이번 강의에서부터는요, 3, 4번 문제 사진 묘사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구성이에요. 3, 4번 문제 두 개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진을 묘사하는 그런 문제. 준비 시간 45초, 그리고 답변 시간이 짧아요. 답변 시간이 30초입니다. 배점은요, 3점을 담당을 하고 있고, 발음 외에도 내용의 관련성, 그리고 내용의 완성도, 이런 걸 본대요. 자,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면, 먼저 3번 문제 사진이 화면에 딱 뜨고요. 준비 시간 45초, 화면에 표기가 됩니다. 아래쪽에 45초, 그리고 답변 시간 30초. 30초 답변 시간이 끝나면은 4번으로 바뀌게 되고요. 다른 사진이 등장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45초, 30초 진행을 하시면 돼요. 학습 포인트인데, 첫 번째, 준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냐면, 사람의 동작이나 눈에 띄는 사물 같은 핵심 키워드, 답변에 언급이 되어야 할 핵심 키워드 위주로 준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을 다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에 따른 답변 순서를 결정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순서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 두셔라. 다음으로는요, 인물이 동작 표현 학습하기입니다. 이 3, 4번 문제에선 여러 사람이 다양한 동작들을 여러분이 설명을 하시게 될 거예요. 벽에다가 못을 박고 있다, 메뉴판을 건네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요. 자주 출제되는 인물이 동작을 확실하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 3, 4번 문제에선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스피킹인데 뭘 자꾸 외우래? 근데 늘 제가 학생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성인들 어학학습은요, 암기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난다고 보셔도 돼요. 특히 이런 시험 용어에선 더더욱 그렇고요. 다음으로 유동적으로 답변하기입니다. 저희가 템플릿이란 걸 배울 거예요. 뭐 장소를 설명하는 문장 틀이라든가. 근데 이런 템플릿은요, 문장 제작을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사진 유형별로 이렇게 말하면 된다 가이드를 자세하게 잡아드리긴 할 건데, 그걸 무조건 그대로 따라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에 따라서 답변 길이를 더 늘릴 수 있고 뺄 수도 있고요. 아셨죠? 다음으로는 일정한 리듬으로 답변하기인데, 좀 전에 저희가 템플릿을 배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외우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부분,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외워서 말하는 부분은 되게 빨리 말하다가 창작을 하는 구간에서부터 답변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말할 수 있게 외워서 말하는 템플릿 구간을 너무 빨리 말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사진은 이런 식으로 묘사하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소를 말하고, 인원수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주요 대상이란 걸 설명을 하고요. 끝으로 마무리, 즉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묘사를 끝내게 되거든요.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소 설명입니다. 장소. 여기인 것 같다라고 해서 I think, 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그런 다음에 사진에 걸맞는 적절한 전치사와 장소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 사진은 여기에서 찍혔다고 생각합니다. 전치사와 장소 어딘 것 같아요? 회의실. 그 회의실, 미팅룸. 그리고 미팅룸에 걸맞는 적절한 전치사를 딱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in a meeting room. 전치사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요, 일반적인 장소 명사 앞에는 어를 붙여준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애신가? 온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3, 4번 사진 묘사에서 전치사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회의실에서 찍힌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요. 하나 해볼까요? 어딘 것 같습니까? 여기 부엌. 그렇죠? 그러면 적절한 전치사와 부엌 해주면 되겠네요. 다 같이요. 시작.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어디에요? In a kitchen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설명해주면 장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인원수를 설명을 해볼 건데, There are 몇 명 in this picture. 강세는 인원수 자리와 맨 마지막에 picture, 이 둘의 강세를 두어서 세게 읽어주시면 돼요. 몇 명입니까?
3명. 그러면 여기다가 three. 따가죠. 시작. There are three people in this picture. three 그리고 picture 3개.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인원수가 5명이 딱 봐도 5명이 넘는다. 그럼 뭘 써주면 된다? 둘, 넷, 여섯. 세려고 하지 마시고 There are many people in this picture. 당연히 many picture. 강세를 두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There are many people in this picture. 끝났어요. 간단하죠? 다음 단계로 제일 중요한 주요 대상 설명 부분입니다. 기본 원리는 대상이 위치를 먼저 설명을 딱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인물이나 사물의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사물, 책장이라든가 인물, 사람 이런 게 있을 때 인물이 사물보다 묘사 우선순위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해결을 하고 사물로 넘어가는 게 기본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치 설명이요.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picture 올려주시고 한 번 더. 시작.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사람, 누가 뭐를 하고 있다? 주어, 동사,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늘 현재 진행형. 시작. A man is using a laptop computer. 다음에요. 저기요. 밑에 거. 시작.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계속 이어서 there. 시작. There are many bookshelves. 사물을 설명할 때는 there are 이란 걸 썼네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먼저 좀 전에 왼쪽에 배경에 오른쪽에 이런 대상의 위치를 설명하는 표현을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가운데, 왼쪽, 이건 어디야? 앞쪽? 사진의 앞쪽에 아니면 아래쪽에도 가능하고요. 여기는 오른쪽에 있고요. 5는 위쪽에도 가능하고 저 먼 배경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4, 5번 표현은 2가지씩이 가능해요. 대표 표현들을 먼저 보자면 사진의 가운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잘 읽어보셨나요? 어떤 단어가 내용 상징성이 제일 큽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middle. 그럼 걔를 세게요. 저와 함께 시작.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2번도요. 시작.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전 일부러 짧게 읽고 있습니다. 당연히 right 세게 읽고 on. 전치사가 바뀌고 있죠. 여러분 이런 세트 표현은 확실하게 좀 암기를 해주세요. 3번이요. 시작.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이렇게요. 가운데는 in이었고 3, 4번 왼쪽 오른쪽은 on. 외워두셔야 합니다. 4, 5번 2가지씩 있어요. 2가지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가능해요. 자, 먼저 위에 거요. 시작. In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백그라운드의 반대말 저 뒤쪽에가 아니고 카메라와 제일 가까운 쪽에요. 사람들이요. 앞쪽에도 가능하고 밑에 거 시작. At the bottom of the picture. 이건 뭐예요? 사진을 2D로 보고 아래쪽 하단부에라는 표현이죠. 둘 다 가능합니다. 전치사에 유의해서 확실하게 암기해 주세요. 다음에 사진의 배경의 시작.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아니면 at the 시작. At the top of the picture. bottom, top, background, foreground.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상 간 위치를 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앞에, 맞은편에, 뒤에 이런 표현들. 교재 6가지 대표 표현들이 있는데 꼭 다 학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3가지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at 이란 위치 표현 전치사 읽어볼게요. 시작. Four people are sitting 어디에? At a table. on 쓴다. on을 쓰면은 이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는 말이 안 되고요. 쪼개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사물을 원래 목적으로 잘 끌고 와서 쓰고 있다. 마찬가지로 책상에 앉아 있다도 sitting at a desk. 아니 책상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sitting in a chair 이게 베스트 표현이 되려면은 책상이나 테이블이 없이 의자만 땡그러니. 여러분 축제 같은 거 가면은 무대에 있고 앞에 의자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일 때 sitting in a chair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Four people are sitting at a table. at 어디에? 다음으로는 뭐뭐의 옆에 next to 이게 아니고 t 발음은 한 번만 제가 읽으면 따라해 주세요.
next to. 한 번 더요. next to. 예문 읽어보죠. 시작. Next to her, another woman is drinking water. 이 여자분을 설명했나 봐요. 그리고 그 여자의 옆에 다른 여자가 라는 한정사 another 유의해 주시고요. 한 답변 내에서 a man, 또 a man, a woman 이렇게 두 번씩 쓰진 않습니다. Another woman is without drinking water 해주면 되겠네요. 뭐뭐 옆에 next to, 그 T 발음은 한 번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뭐의 맞은편에.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남자를 설명을 했다가 이제 이 둘 설명해야지 해서 in front of him 이라고 말을 하면 듣고 있는 사람이 이거 설명하려고 하나? 랩탑과 머그잔 설명하려고 하나? 라고 생각하기 좋아요. 그래서 건너편에 한 예로 지하철에 여러분이 사람이에요. 지하철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맞은편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서로 쳐다보고 있죠. 반면에 여기 의자입니다. 기차 같은 경우, 버스를 예로 드는 게 낫겠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면을 하고 있을 때, 직면하고 있을 때는 뭘 쓴다? across from. 그래서 지금 그들이 맞은편에 예문 읽어보죠. 시작. across from them. 알겠죠? A man. 시작. A man is writing something on the paper. 종이에 뭔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영어는 in front of 뭐뭐의 앞에란 표현과 across from을 조금 민감하게 구분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나머지 표현들도 꼭 학습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주요 인물 묘사, 주요 사물과 인물 묘사 방법에 대해 배워볼 건데, 자, 사람이요. 어떤 표현이 있냐? 먼저 위치를 딱 설명해 주고요. 사진의 가운데 위치 표현 딱 넣어주시고 저와 함께 시작.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해주시고 사람이 동작을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동작은 주로 어떤 표현? 주어, 동사, ing, 현재, 진행형. 처음부터 여기까지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a man is talking on the phone. talking on the phone. 통화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유형에 따라 조금씩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특정 유형에선 인물 인상착의를 추가로 더해줄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진 내 사람의 수가 적을 때 인상착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저 다 말을 하라는 건가? 당연히 아니고요. 한 가지만 해도 충분히 좋아요. 대표적으로 옷과 머리 스타일과 장신구 액세서리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읽어볼게요. 시작. He is wearing a white shirt. 제발 화이트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white 그리고 셔츠. 한국 지역 채점관들이 노리고 있을 거예요. 얘네 셔츠, 티셔츠 그러겠지 하면서. 다 같이요. shirt. 한 번 더요. shirt. 그래서 white shirt. 아셨죠? 이렇게요. 아니면은 머리 스타일을 해야지. 시작. He has short black hair. 짧은 검정 머리.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안경 해야지. 시작. He is wearing glasses.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하면 되는데 옷을 말하게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중수 정도 레벨에 도달한 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옷을 묘사하려고 하고 약간 색깔이 애매하거나 옷 이름이 저게 뭐지? 모르면 그때 머리 스타일로 바꿉니다. 아셨죠? 그래서 1순위로 일단 옷을 설명하는 것을 도전해 보시고 어려운데? 애매한데? 그러면 머리 스타일에 해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장신구 막 분홍색 안경을 쓰고 있어요. 뿔테. 그러면 뭐 당연히 인상착의 중에서 이런 장신구 액세서리, 목걸이, 팔찌, 귀걸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위치를 설명하고 인물이 동작을 이어서 말한 다음에 유형에 따라서 인물이 확 부각이 돼 있을 경우에 인상착의까지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물이에요. 사물. 묘사할 만한 게 이런 교통 표지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거 사다리? 네, 이런 거 뒤에 건물도 있고요.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먼저 위치를 똑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사진의 어디에 딱 말해주고요. 뭐 on the right에 백그라운드에 가운데 그런 다음에 사물을 설명을 해주는데 아까 인물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ing s가 아니고 비동사 플러스 ing죠. 쓰고 나니까 이상해졌네요. 주어 동사 ing. He is reading a book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냐면
there is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똑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하면 좋지 않으니까 추가로 하나 더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은데 제발 저걸 읽을 때 발음에 좀 유의해 주셔야 돼요. I can see가 아니고 I can see 이런 식으로 해요. 저와 함께 위에 거 읽어볼까요? 요거 교통 안내판 설명하고 있네요. 시작.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there is a red traffic sign. 교통 표지판 뭐 30km 이런 거 있잖아요. 30km 속도 제한 이런 거. 다음에 on the right 요거요. 시작.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I can see a ladder and small table. 물론 ladder에서 끝내도 돼요. 근데 여기 테이블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아, 난 저거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사다리만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요. In the background. 시작.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there is a large building. 빌딩 앞에 large를 써줬습니다. 자, 여러분 고수들은 사물을 설명할 때 웬만하면 앞에다가 꼭 뭐를 더해 주려고 하느냐? color 아니면 사이즈를 더하려고 막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여력이 되시면 Z예요. 여력이 되시면은 사물 앞에 컬러나 사이즈를 필수는 아니지만 붙여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연습 문제입니다. 사진의 왼쪽에 이거는 사진 일부를 좀 자른 겁니다. 그냥 연습만 해보세요. 한 남자가 뭐를 하고 있다. 노트에다가 적고 있네요. 그리고 인상착의, 그가 안경도 괜찮겠고 머리 스타일도 괜찮겠는데 최우선적으로 옷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회색이네요. 회색 티셔츠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제가 말한 것처럼 티셔츠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알겠죠? 사진의 왼쪽에부터 시작.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올려주시고 a man 시작. A man is 잘해주셨나요? 뭔가를 적고 있다 노트에 이러시면 되겠죠. 그리고 he is 회색 티셔츠 시작. He is wearing a gray t-shirt 이러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On the 시작.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left 세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계속 시작. A man is writing something 어디다가 in a notebook 해주시면 되겠죠. 닫고 펼칠 수 있는 거 펼쳐서 뭔가 적을 때 in을 많이 써요. 책도 마찬가지로 책에다 줄 쳤다 그러면 in the book 알겠죠? 다음에요. he 시작. He is wearing gray t-shirt 여기다가 써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추가적인 사진이 딱 떴는데 남자의 옆에 메뉴판이요. 메뉴판. 네. 이거요. 어떻게 하실래요? 알아서 해보세요. 다 같이 남자 옆에 시작. Next to him 사물이니까 뭐요? There is na I can see 둘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되겠죠. 같이 볼까요? 시작. Next to him there is a black menu board. 메뉴 보드 붙여주셔야 돼요. 레스토랑 가면은 천장에 막 메뉴판 크게 붙어있고 막 약간 칠판 같은 형태로 뭔지 아시죠? 메뉴 보드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의견 말하기 마무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시작한다? 마지막 문장 It seems like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팩트, 객관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자기 개인적 주관 의견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It seems like they are university students. 대학생인 것처럼 보인다. 좀 어린데? 젊은 거 보니까? 아니면요. 물론 두 개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문을 그냥 두 개 적어 놓은 겁니다. 시작. It seems like they are doing 뭐를? An assignment. 과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 다지기, 핵심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고 앞으로 유형 연습을 하면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들이니까 꼭 암기를 좀 해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저는 다음번 강의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